안녕하세요. 톡스파이크입니다. 2021-2022 시즌 V리그 1라운드가 벌써 마무리가 됐는데요. 각 팀당 6경기씩 치른 현재 순위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을 것 같은데, 또 이번 톡스파이크에서는 V리그 1라운드 분석과 함께 저희 더스파이크 매거진 11월 호 뒷이야기, 12월 호 미리 보기 스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정원 기자도 이제 1라운드 동안 많은 경기를 취재를 했을 텐데 좀 힘드시지 않았나요, 솔직히? 좀 이제 오랜만에 또 팬들이 이제 경기장에 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좀 함성 소리도 들려오고 해서 좀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1라운드였습니다. 좀 시즌 전에 저희가 또 한번 그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 1라운드만 봐도 저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여자분은 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남자분은 진짜 어느 배구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더 팬들도 재미있게 봤었던 1라운드인 것 같습니다. 전 1라운드 제일 재밌었던 경기가 바로 전날 9일에 있었던 페퍼저축은행과 IBK 기업은행 경기였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1라운드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먼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가장 큰 이슈가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IBK 기업은행 두 팀 중에 누가 가장 먼저 1승을 할 것인가 였던 것 같은데, 그날 좀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 경기가 뭐 올 시즌을 전체로 봐도 뭐 챔피언 결정 좀 못지않은 이런 관심도 속에 경기가 펼쳐졌잖아요. 이날 경기가 이제 시즌 첫 승과 이제 창단 첫 승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타이틀이 걸려 있었는데, 서남은 감독은 조금 부담감 속에 경기를 했고, 김영실 감독은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좀 승패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조금 선수들과 함께 그냥 열심히 하고자 하는 배구를 좀 보여주고자 좀 준비를 했다고 들었었어요. 그렇죠. 이때가 정말 가장 빅매치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싶었는데, 일단 뭐 페퍼저축은행을 올 시즌 목표로 한 5승 중에 1승을 했고, IBK 기업은행은 1라운드 전패랑 더불어서 좀 김희진 선수의 부상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희진 선수 좀 상태는 좀 어떤가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뼈나 뭐 인대 이런 쪽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또 추후 또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희인 선수가 아무래도 무릎 폭사가 조금 이전부터 너무 심했었거든요. 이게 도쿄 올림픽 전에도 그랬었고, 아무래도 이게 리그 국제대회 쉴 틈 없이 계속 무릎을 좀 많이 사용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 김희진 선수가 체중이 조금 나가다 보니까 이 무릎 과부하가 조금 이전부터 심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뼈나 뭐 인대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추후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는 좀 데이터를 통해서 1라운드 각 팀이 좀 어땠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앞에 말했던 두 팀을 먼저 살펴보면, 페퍼저축은행을 살펴보면 사실 이 IBK 기업은행 경기 전날까지 순위는 사실 최하위에 거의 다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1라운드 끝난 뒤를 보면 공격 종합이 벌써 4위에 올라왔고 리시브 순위도 4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리시브 확실히 리베로 문슬기 선수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공격에서는 엘리자벳의 한 방이 전날 경기에서도 그랬듯이 페퍼저축은행의 상승세 1승을 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베로 쪽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 문슬기 선수와 더불어서 올 시즌 신인 선수인 김세인 선수가 알토란 같은 활약을 좀 펼쳐주고 있거든요. 사실 김세인 선수가 디그 상황에서 나오는데, 두 선수의 어떻게 보면 이 조합이 조금 잘 맞고 있다 보니까 이 수비에서 안정감이 조금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현 선수가 사실은 국내 선수들을 활용할 그 능력이 사실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인데, 엘리자벳 선수에게 올라가는 공이 빠르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냥 높게만 올려주는데도 엘리자벳 선수가 한 번에 딱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어느 외인보다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이현 선수의 이러한 살짝 아쉬운 토스를 우리 엘리자벳 선수가 이 개인 능력으로 좀 처리해주고 있는 게 조금 그래도 페퍼저축은행이 좀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더 향상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기록을 살펴봐도 이제 페퍼저축은행의 공격 득점 분포도를 보면 오픈 공격 득점이 54% 정도로 절반 이상이죠. 네. 이게 보니까 각 7개의 구단 중에 가장 높더라고요. 그만큼 엘리자벳에게 올라가는 공이 많았고, 또 엘리자벳도 처리를 좀 잘 해줬기 그렇죠. 때문에 1승을 거두지 않았나 싶었고,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보였던 경기가 바로 IBK 기업은행 전이었고요. 그리고 또 엘리자벳이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공이 아까 정원 기자도 얘기했지만 공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엘리자벳이 빠르게 스텝을 밟고 공을 처리하는 그 속도가 다른 외국인 선수랑은 조금 다른 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엘리자벳 선수가 조금 멋있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이 팔꿈치 통증이 그렇죠. 조금 있는데도 이 스윙을 진짜 그냥 일정되게 자기 스윙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조금 엘리자벳 선수를 더 돋보이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자벳 공격 스타일을 좀 보면 그 올해 VNL에 있었던 그 좀 젊은 공격수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 선수들도 보면 신장이 뭐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빠르게 이제 점프를 해서 그 빠른 템포로 공격을 마무리하는 그런 거에 저희 한국 대표팀도 많이 당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엘리자벳 선수가 그 흐름에 따라서 좀 잘 공격을 풀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사랑 선수가 그리고 좀 이현 선수와 좀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또 이 박사랑 선수가 좀 더 다시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돌아온다면 좀 엘리자벳 선수의 조금 다양성, 좀 엘리자벳 선수뿐만 아니라 국내 선수들까지 더 활용이 된다면 페퍼저축은행이 지금보다 더욱 무서운 팀이 또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그 항목별 팀 순위만 봐도 확실하게 그 결정적으로 한 방을 해줄 선수가 없었다. 그래서 좀 6연패라는 수모를 겪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IBK 기업은행은 진짜 신영현 선수가 정말 놀라울 정도의 활약을 지금도 그쵸. 지난 시즌에 이어 펼쳐주고 있는데 사실은 IBK 기업은행도 항상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던 게 어떻게 보면 레프트 라인, 윙스파이커 라인이었거든요. 사실 리시브에서 조금 고전을 했는데 뭐 1라운드 리시브 효율 팀 순위에서도 6위에 머물러 있고요. 사실 손아문 감독님께서도 부임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해결책을 찾고자 이제 실업에서 뛰던 최수비 선수까지도 그쵸. 데려왔는데 물론 리시브가 하루아침에 높아질 수는 없는 건데 사실 표승주 선수나 뭐 어제 뭐 경기를 보셨던 팬들은 아시겠지만 김주영 선수도 좀 많이 흔들리면서 최수빈 선수가 들어가서 안정감을 좀 찾아주고자 했는데 결국에는 이마저도 4세트에는 조금 실패를 했거든요. 어찌됐든 선화문 감독님께서 이제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물론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이 리시브는 조금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박민지 선수도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선화문 감독님께서도 이제 조금 더 다시 해결책을 찾고자 조금 머리가 아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사실 지난 시즌은 라자레바가 있었지만 라자레바급 활약을 펼칠 수 없는 것도 사실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라셈만 탓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IBK 고질적인 약점이 아까 얘기했지만 윙스파이커의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타 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다 같이 좀 만들어갈 수 있는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나왔던 거 그런 부분이 연패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고 그렇지만 IBK 연패 속에서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최정민 선수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직전 시즌에 아포짓으로 한번 그 포스트 마지막 경기 정규리그 마지막 네. 경기였죠. 그때도 임팩트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미들블로커 아포짓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그래도 존재감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IBK에서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감독님들께서도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국제 대회 영향이 사실 아예 없다고는 그쵸, 저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아예 없다고는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제 표승주 선수나 뭐 김수 선수나 이제 다 30대를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또 물론 이제 최정민 선수가 물론 윙스파이커 선수는 아니지만 사실은 윙스파이커도 사실은 소화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김희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는 뭐 미들블로커나 아포짓으로 소화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IBK 기업은행에도 조금 젊은 레프트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온다면 표승주 선수나 표승 선수의 조금 공격적으로 이런 체력 걱정을 덜어줄 수 있고 여기에 김주영 선수나 육선 선수가 좀 더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블로킹이랑 서브에서 7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블로킹이나 서브가 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맞죠. 가장 큰 요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가장 약했던 게 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지를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또 1라운드 6승 전승으로 1위를 달린 팀이 있죠. 현대건설의 사실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좀 이렇게 전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현대건설은 지금 모든 게 딱딱
들어맞고 있다. 뭐 이 말이면 팬들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이 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조금 뭐 외인 이제 야스민 선수가 물론 한 경기 이제 부상으로 한 경기는 결장을 했지만 그 외 나머지 경기에서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여기에 야스민 선수가 한 경기 결장했을 때 황윤주 선수가 해줬고, 그리고 양효진, 이다현 선수가 뭐 중앙에서 너무 펄펄 날고 있으니까 건재를 하고, 그리고 이 야스민 선수와 이 센터 한 명의 이 높이가 정말 너무 유력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도 이 현대건설 블록코 벽이 원래부터 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위력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김다인 선수가 저는 진짜 이제 성장을 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VNL을 갔다 오면서, 그리고 강성현 감독님의 밑에서 조금 조련을 받다 보니까 김다인 선수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했던 게 좀 아무래도 현대건설의 조금 상승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수치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진짜 좀 팀의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것 같고, 아까 계속 오픈 공격을 얘기를 했지만 이 팀의 오픈 공격 득점 점유율은 33% 정도로, 그만큼 좀 눈에 보이는 공격보다는 김다인 선수를 중심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세트 플레이가 그만큼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워낙 공격 자원이 많다 보니까 모두가 공격수잖아요, 사실. 네. 레프트 윙 스파이커에서 고에링, 한민경 선수가 조금 안 풀리더라도 정재윤 선수가 들어가서 또 파워 넘치는 공격으로 상대를 좀 괴롭힐 수도 있는 그런 카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김현균 선수가 중심을 워낙 너무 잘 잡아주고 있고, 김현균 선수가 뭐 살짝 체력 부침을 겪을 때 이영주 선수가 나와가지고 코트 위에서 파이팅을 불어 넣어주니까, 이게 리시브가 잘 되면 세터도 공 올리기 정말 수월해지잖아요. 그런 게 아무래도 현대건설의 또 다른 상승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김다인 선수가 인터뷰를 들어와서 정말 어디에 올려줄지 행복한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행복한 고민이 시즌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즘 핫한 선수죠. 또 이소영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난 KGC 인삼공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소영 효과 어떻게 보셨나요? 이소영 선수가 진짜 KGC 인삼공사를 완전히 바꿔놨다. 물론 코트의 활약뿐만 아니라 이 코트 밖에서의 이런 동생들, 언니 이렇게 리더십까지 정말 좋고, 성격이 정말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트 위에서의 생기발랄한 에너지가 또 팬들에게도 조금 팬들을 좀 기분 좋게 하는 것 같고, 뭐 원래부터 활약은 정말 부상만 없다면 정말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이영택 감독으로서는 정말 이 최고의 정말 카드를 진짜 손에 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소영 선수 기록을 봐도 공수 양면으로 균형을 좀 맞춰서 팀 공헌도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시즌 전까지만 해도 물론 아직 1라운드를 마쳤지만 이게 GS에 있었던 이소영의 역할과 KGC 인삼공사에서의 이소영의 역할은 차이가 있을 정말 다르죠. 그죠, 그죠. 아무래도 GS에서는 강소희, 러츠가 있었다면 지금은 KGC 인삼공사에 뭐 옐레나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소영에게 좀 더 의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우려를 하기도 했었는데, 염혜선 선수가 정말 이제 배분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뭐 워낙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췄던 박은진 선수도 있고, 센터진은 미드블로커진도 활용을 하면서 옐레나도 살리고 이소영도 살리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확실히 밝아진 느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노란 선수나 박혜민 선수나 주전이 거의 아예 첫 시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수영 선수가 중심을 너무나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정말 저는 이런 공격 득점, 뭐 공격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이 리시브 라인의 안정감이 이수영 효과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GS칼텍스, 도로공사, 흥국생명이 3위, 4위, 5위로 1라운드를 마쳤는데요. 사실 GS칼텍스는 의외로 좀 잘 버텼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그 KGC전에서는 사실은 뭐 서브 에이스도 12대 0이었고 리시브율도 21% 초반이었는데, 표정이 좀 감독님께서 우리 팀의 한계가 무엇인지 저는 약간 알았다, 약간 이런 표정을 좀 지으신 것 같아요. 보완점을 감독님께서도 분명히 찾았다고 하셨고, 사실 모마 선수가 힘이 정말 좋긴 하지만 이 높이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직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시즌을 치르면서는 보완이 되겠지만 그래도 1라운드를 4승 2패로 네, 조금 뭐 보완점도 찾았고 했으니까 네, 잘 붙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윙 스파이커에서 좀 그래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좀 있고 맞습니다. 신장이 낮아도 빠르게 공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모마와의 좀 역할을 나눠서 좀 잘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도로공사는 사실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인데 이 팀이 그래도 개막전 패배 이후 좀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공사가 근데 이 3패가 사실은 위에 상위권 세 팀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 팀을 어찌됐든 잡으려면 일단 배구는 뭐 세트 노름이 하는 말처럼 이고은 선수가 진짜 안 흔들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고은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좀 중앙 화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죠. 물론 박정하 선수나 좀 우리 외인인 켈시 선수를 물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실력을 가진 세터지만 이 사실은 중앙에서 속공이나 약간 이동 공격을 활용할 줄 알아야 조금 이 상대 팀에서도 어떻게 좀 막아야 그쵸. 될지 좀 머리가 아파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고은 선수가 조금 흔들리다 보면은 박정환 선수나 아니면 뭐 외인 켈시 선수 아니면 뭐 문정원 전세환 선수 몰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조금 도로공사가 어쨌든 이 상위권 세 팀을 조금 잡으려고 한다면 조금 어느 정도의 중앙 공격 점유율도 조금 더 높여간다면 더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흥국생명도 생각보다 캣벨이 사자가 돼서 정말 돌아온 것 같거든요. 캣벨이 좀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반면 확실히 윙스파이커에서 좀 젊은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캣벨 선수가 이제 세트를 치르면서도 좀 지쳐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좀 해결이 나지 않는 그래서 어려움이 겪지 않았나. 사실 캣벨 선수가 이제 사실은 1세트, 2세트는 정말 매 경기 정말 잘하고 물론 모든 경기를 다 잘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김미연 선수 외에 한 자리가 사실은 지금도 박민희 감독님은 고민일 텐데 이 최윤희 선수나 뭐 김다은 선수나 뭐 그외 우리 뭐 박현희 선수도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한데 이게 사실은 뭐 김다은 선수가 뭐 고비 때마다 뭐 좋은 활약을 펼쳐오지만 사실 조금 더 그렇죠. 해준다면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물론 캣벨 선수가 그리고 이게 사실은 퍼질지 않아야겠지만 체력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시즌이 또 너무 길다 보니까 6경기로 늘어났고 이 김미연 선수 외에 뭐 김다은 선수나 우리 실업에서 온 최윤희 선수 그리고 박현준 선수도 있고 정윤주 선수도 또 캣벨 선수 대신 들어가서 아포짓이나 또 윙스파이커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젊은 선수들이 좀 그래도 박민희 감독님께서도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제 역할을 한다면 분명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말을 했으니 좀 더 젊은 선수들이 조금만 더 2%씩만 더 해준다면 한국생명도 분명히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